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5년, 일본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치 슬로건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바로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라는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이 구호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말이 왜 일본 청년층을 그토록 열광시키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하고 깊은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일본 사회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일본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라는 강력하면서도 직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중심에는 특정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카이치 사나에. 그녀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로 분류되는 매우 뚜렷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가 2025년 일본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올해의 유행어로 선정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젊은 세대가 그녀의 메시지에 압도적으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유독 젊은 층이 이 메시지에 이토록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정치 현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본 사회, 나아가 아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세대적 변화의 신호탄일까요? 오늘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그 진실을 탐구해보시죠. 먼저 이 모든 현상의 출발점인 팩트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카이치 사나에. 1961년생으로 현재 62세이며 일본 자민당의 정책조사회장을 맡고 있는 중진 정치인입니다. 그녀의 정치적 좌표는 매우 명확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첫째, 그녀는 대표적인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둘째, 안보 강화론자로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자주 국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셋째, 침체된 일본 경제를 경제 재건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넷째, 일본의 전통적 가치 옹호를 통해 사회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면모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로 강력하게 주목받았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의 발언 하나가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연설 자리에서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본을 재건하려면 우리 모두가 일하고 또 일해야 합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이 발언이 어떻게 이런 파급력을 가졌을까요? 이 발언은 3시간에 SNS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놀랍게도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 2025년 일본 올해의 유행어로 선정되기에 이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20대 유권자의 지지율은 전년 대비 무려 23%피나 상승했으며, 그녀의 메시지를 담은 SNS 언급량은 단 3주 만에 5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의 총 조회수는 1억 뷰를 넘어섰죠. 이 숫자들은 단순한 정치적 인기를 넘어선 어떤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왜 일하라는 이 지극히 단순하고도 명료한 메시지가 일본 청년들의 마음을 이토록 강력하게 사로잡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젊은 층이 반응하는가? 이 부분이 바로 모든 분석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요즘 젊은이들은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는데 왜 하필 일하라는 메시지에 열광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일본 청년층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 청년층이 직면한 현실은 매우 비극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첫째, 30년 넘게 지속된 길고 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잃어버린 세대라는 꼬리표를 달고 성장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둘째, 실질임금 정체는 이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듭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월급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이며, 전체 노동 인구의 무려 40%에 육박하는 인구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마저 자신들이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죠. 희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들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좀 보이십니까? 일본 청년들은 단순히 일하기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열심히 죽도록 일했지만 그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나 대우를 받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성실한 노력이 결코 배신하지 않는 투명한 시스템, 그리고 노력에 따른 명확한 보상 구조가 보장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기존 정치권은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왔을까요? 그들은 늘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와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호만을 반복했습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공허한 말들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똑같은 약속과 구호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고 또 일하라. 이 메시지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매우 직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력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이 노동 강조 메시지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심리적 매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첫째, 노력의 재평가입니다. 그동안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평가절하되었던 개인의 노력이라는 가치를 다시 중심에 놓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좌절감에 빠진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개인 책임론의 역설적 위안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게 너의 노력 부족 탓이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청년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탓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 노력 문제라면 내가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강한 리더십에 대한 갈망입니다. 30년간 지속된 온건하고 타협적인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누군가 확실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결해줄 리더십에 대한 갈증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오랜 좌절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심리적 반작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에 이끌리는 것은 어쩌면 인간 본연의 심리적 기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본능적인 끌림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가 변하고 있는 신호인가?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다카이치 신드롬, 즉 일하라는 메시지에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이 현상이 과연 일본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고유한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하나의 글로벌 패턴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이크 어메리커 그레이트 에그AIN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슬로건이 젊은 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전통적인 좌파 정당들이 몰락하고 우경화 물결이 거세게 불면서 강경 보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청년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공정과 기회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며 기존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보이십니까?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청년층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이들은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추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보수 강경론이 부상하는 현상입니다. 이 패턴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일본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일본 사회 변화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전후 75년간 유지되어 온 일본의 평화중도 이미지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재해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방위비 증액에 대한 여론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안보 강화론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안보 보수 강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론이 확대되면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집단자위권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칫 국가주의 재부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일본 사회에서 국가 중심 사고가 다시 부각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담론이 재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경제 위기 속에서는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청년들이 불안감에 휩싸일 때 사회는 복잡하고 어려운 해법보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요. 문제는 그러한 메시지가 항상 인류에게 올바르고 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930년대 독일의 사례, 2000년대 이후 유럽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지금의 일본이 그 증거입니다. 다카이치 신드롬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인기가 고공행진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일본 사회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이며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현상인 것입니다. 한국에 주는 의미.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의 다카이치 신드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일본의 현상에 그토록 주목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일본과 과연 크게 다릅니까? 우리 한국 청년층이 직면한 현실은 일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체감치는 무려 25%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3억 원을 돌파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미래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일본과 비슷한 사회 경제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일본의 다카이치식 메시지가 충분히 먹힐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노력하면 된다는 담론이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 개혁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감성 정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내용보다는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고 팩트보다는 직관적인 느낌, 냉철한 분석보다는 강력한 슬로건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강한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 누군가 나타나서 확실하게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팽배하며 점진적인 개혁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가? 일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경쟁과 노동을 강요하는 압박으로 다가오는가? 강력한 슬로건 하나가 실제로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적 동조인가? 아니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인가? 우리는 지금 감성 정치와 구조개혁 정치라는 두 가지 흐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감성 정치는 단순한 슬로건으로 즉각적인 감정에 호소하여 빠른 지지를 확보하려 하지만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구조개혁 정치는 복잡한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지만 설득 과정이 길고 느립니다. 사실 이들 모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감정 없는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구조적인 변화 없는 정치는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쪽으로 더 기울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의 다카이치 신드롬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인기가 폭발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경제 침체와 사회적 불안 속에서 젊은 세대가 겪는 깊은 심리적 반작용이며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정의로운 구조를 갈망하는 절규입니다. 또한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결해줄 강력한 메시지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인간 심리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 현상은 결코 일본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목격되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입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청년층의 불안감이 고조되며 이들이 강경하고 단순한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수 강경론이 부상하는 흐름은 한국 사회 또한 예외 없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셋째,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불안정해질수록 정치적 구호는 더욱 단순해지고 직관적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해법이나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간단한 슬로건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지며 구조개혁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때로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고 어떤 가치에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하라는 외침이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끝없는 노동과 희생을 강요하며 개인을 착취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메아리치는 일하고 또 일하라는 외침. 과연 이 외침은 일본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줄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위기의 전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고 자극적인 슬로건에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구조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통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스스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카이치 신드롬과 한국 사회의 유사한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